일본 정부가 C19 감염증의 급격한 확산을 막기 위해 두 번째 긴급 사태를 선언했지만 큰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심각한 감염증 상황과 의료 체제에 가해지고 있는 압박 등의 영향으로 일본 정부는 긴급 사태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여기에 백신 도입 시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설명까지 오락가락하면서 일본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일본에서는 어둠의 경로를 통해 중국산 백신을 구입하려는 일부 부유층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커TV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C19 감염증의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구세주로 기대되고 있는 것이 백신입니다. 작년 말 일본 후생노동성은 백신 접종 시기가 4월 이후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1월 들어 후생노동성은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가 될 것이라고 백신 접종 시기를 변경 발표했고, 게다가 지난 1월 20일에는 타무라 후생노동상이 연내까지 미국 화이자로부터 공급을 받을 것이라며 공급 시기에 대해 뒤로 미뤄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감염증에 대한 대응이 부족한 일본에서 백신 접종 전망조차 확실치 않게 되는 상황에 빠지자 일본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언제 차례가 돌아올지 모르는 공적 백신을 한없이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일부 일본인들 사이에서 어둠의 경로로 백신을 접종받는 움직임이 몰래 퍼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 마이니치 신문은 중국에서 제조했다고 하는 백신이 일본에 반입되어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의 경영자 등 일부 부유층이 접종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업 회장과 그 가족들 총 18명은 중국 공산당 간부에 가까운 중국인 컨설턴트에 의해 일본에 반입된 미승인 중국산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그 후 1월 19일 주간 아사히도 어둠의 경로로 입수된 백신을 3만엔에 접종한 기업 경영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암암리에 퍼지고 있는 중국산 백신에 대해 일본 온라인상에서는 접종을 받은 사람이나 관련된 의사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공적 백신 접종을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국 관련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40대 일본 남성은 나는 백신 접종을 받으러 중국에 갈 생각도 하고 있다. 중국 입국과 일본 귀국으로 28일간 격리된다고 해도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자숙 생활을 견디는 것보다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 내에서 접종할 수 있다면 중국을 오가는 교통비를 포함시킨다고 해도 지불하고 접종하고 싶다며 본심을 털어놓았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백신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산 백신이 일본에 몰래 반입될 가능성에 대해 다쿠쇼쿠 대학 사토시 교수는 이미 중국에서는 1,500만 회분의 백신이 접종됐고 춘절까지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현장에서 수백 명분 정도가 유출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백신 사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광동성에 거주하는 일본인 남성은 내가 사는 지역에선 최우선이었던 의료인에 대한 접종이 대부분 끝나 지금은 공무원이나 국영기업 사원들에게 백신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인은 무상 접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민간 기업이 종업원이나 관계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외국인도 접종할 수 있다. 민간 기업의 집단 접종이라면 더 큰 규모의 백신 빼돌리기도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더욱이 북경시에 거주하는 일본인 주재원은 동네 진료소에 백신을 맞힐 수 있냐고 물었더니 문제없다. 독감 주사처럼 쉽게 접종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주간지 스파는 SNS상에서 중국산 백신 공급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업자를 발견하고 구입 가능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업자는 최소 10만 회분 기준으로 정부 기관이나 병원 명의로 계약을 받고 있다. 작년 말까지 브라질이나 터키 등에 수출했다. 올해는 캄보디아와 우크라이나로 수출할 예정이다. 일본은 아직 수출한 적은 없지만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의외로 일본에서는 사실 이렇게 승인되지 않은 중국산 백신을 법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후생노동성 의학생활위생국 담당자는 의사가 미승인 백신을 수입해 본인 책임 아래 환자에게 접종하는 것은 합법이다. 다만 수입할 때는 통관 전에 전문기관이 확인하는 증명서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상황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마구잡이로 백신을 수입해 오는 것은 일본을 더 위험한 상황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식염수나 소금물로 채워진 가짜 백신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월 2일 홍콩 명부에 따르면 전날 중국 공안은 C19 감염증 백신 관련 범죄 특별 단속에 나서 80여 명을 체포하고 3,000회 분량의 가짜 백신을 압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명보는 소식통을 인용해 압수된 백신이 중국 국유회사 시노팜이 개발한 백신 아이커웨어 위조품이며 이 가짜 백신은 생리 식염수로 채워져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은 베이징과 장수, 산둥성 경찰이 합동으로 작전을 펼쳐 가짜 백신이 제조되고 팔린 공장을 적발했으며 이후 해당 공장을 철거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사 결과 체포된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가짜 백신을 제조했고 위챗 등을 통해 비싼 가격으로 이를 판매해왔습니다. 지난해 말 글로벌 타임즈도 정상 가격의 10배가 넘는 중국산 가짜 백신이 암거래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용의자들은 가짜 백신을 중국 전역에 유포한 것뿐만 아니라 해외로 수출하려고 했던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이들이 아프리카 등지로 가짜 백신을 보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볼 때 중국산 백신을 구입하여 접종한 일본인들도 가짜 백신을 접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일본은 백신 접종 관리에 있어서도 그야말로 혼돈 상태입니다. 백신 접종에 있어서 국민 건강에 대한 장기적인 영향을 파악하려면 누가 언제 어느 의료기관에서 어느 제약사에 백신을 접종했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본 정부는 전 국민을 상대로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추후 관리는 900명 정도의 조직이 1억 2천만 명 일본 국민의 2회 접종에 관한 정보를 추적할 예정입니다. 담당 직원 1명당 약 13만 3천 명을 담당하는 꼴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백신을 접종한 보건소의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이 작년과 같이 팩스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마이넘버 카드를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인력으로 추적하는 확인 항목 작업에 마이넘버라는 것이 더해지는 것뿐이라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 정부는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방사성 물질이 피복되어 버린 국민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없었습니다. 추적은커녕 10년간 방치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저선양 방사능 피복이 10년간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지 못한 채 갑상선암은 과잉 진료인지에 대한 것이 신학 논쟁처럼 남아버린 것은 일본의 보건 불명으로 오래 기억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가 자체의 데이터 관리는커녕 국민 정보 관리의 방침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PCR 검사만 해도 기본적인 검사 확대를 하지 않은 결과 이번 겨울 동안 일본의 감염자 수는 폭증했습니다. 제대로 검사를 해서 증상자를 격리하고 어디에서 감염되었는지 추적했다면 지금과 같이 심각한 상황은 피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백신 접종에서도 누가 어떻게 맞아서 어떤 건강 상태가 되었는지를 장기적으로 추적할 수 없다면 새로운 변이가 발생하여 접종한 백신이 듣지 않게 될 것이라고 가정할 때 또다시 감염증의 확산을 막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C19 감염증을 얼마나 잘 컨트롤하느냐는 경제와도 직결됩니다. 작년 한 해 한국 경제는 국민 모두가 감염증 대책에 적극 동참한 결과 선진국보다 역성장 폭이 작았습니다. 위기에 강한 국가임을 입증한 것입니다. 반면 일본은 C19 감염증 영향이 본격화한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주요 상장사의 전체 순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30% 이상 쪼그라들었습니다. 도쿄신문이 SMBC 니코증권 자료를 토대로 2월 2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달 29일까지 작년 4월부터 12월 실적을 발표한 도쿄증권거래소 일부 상장사 431곳의 전체 순이익은 4조 2760억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9% 급감했고 이들 기업 중 적자를 기록한 기업은 12.8%를 차지했습니다. 일본은 C19 감염증에 대한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도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참지 못하고 일본과 같이 감염증 확산을 방치하게 된다면 더 큰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